여러분도 열심히만 하면 누구든지 이 500만 원을 벌어내실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하면서 가장 보람찰 때가 언제인가요? 저는 한 달 꼬박 고생해서 번 돈으로 우리 가족 맛있는 거 사주고 고생한 아내 웃는 얼굴 볼 때입니다. 군대 전역한 큰아들 녀석 어깨 툭 치면서 고생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주는 그 순간, 우리 그 맛에 이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자부심 하나로 버텨냈던 것 같습니다. 남들 잘 때 일하지만 내 가족만큼은 남들 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 대한민국 가장이라면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내 몸 갈아 넣는 게 정답일까요? 내가 쓰러지면 그 행복은 누가 지킬까요? 저는 여러분이 무작정 몸 상해가면서 돈만 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손목에 장애 남고 나서야 깨닫는 게 아니라 건강 지키면서도 내 가족 당당하게 책임질 수 있는 영리한 방법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무작정 돈 많이 버는 법이 아니라 내 몸 망가뜨리지 않고 당당하게 가장의 몫을 해내는 법, 그 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굳이 작은 3kg짜리 M템포를 고집하며 이 밤을 견디는지, 제 망가진 몸으로도 다시 낮의 삶을 꿈꾸게 해줄 이 작은 바퀴가 왜 저에게는 마지막 생명줄이었는지 그 진심을 공개하겠습니다. 사실 500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상황에 맞는 수익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리든 다른 알바든 본업에서의 수익이 부족하거나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레버리지란 말 들어보셨죠? 구글 도서에서 책을 좀 인용해보면 성공한 전문가들이 주로 하는 말인데, 우리도 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열심히 걷는 게 정답이라기보다 도구라는 지렛대를 써서 효율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걸어다니는 게 기본값이라면 손님에게나 원하는 콜밭을 이동하기 위해선 버스도 탈 수 있고 전철도 탈 수 있고 택시도 탈 수 있고, 이런 수단을 레버리지로 이용하게 되잖아요. 세상의 이치도 그렇더라고요.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저희는 알게 모르게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저희 노력은 물론이고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부스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늘 좋은 것은 아니죠. 레버리지로 인해 손해를 볼 수가 있죠. 대리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 킥보드라는 레버리지, 공유 자전거, 아니면 대리기사 셔틀버스, 심지어 택시까지. 하지만 위에 있는 것들은 제가 원하는 곳에 없을 경우가 있죠. 저도 뚜벅이로 일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콜밭을 가거나 손님을 만나기 위해 거리가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멀다면 공유 모빌리티를 자주 이용을 했었고, 공유 모빌리티가 없으면 택시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원하는 위치에 공유 모빌리티나 택시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코를 안 잡은 상태에선 공유 모빌리티나 택시, 그리고 늦은 시간에만 다니는 대리 셔틀버스를 여유롭게 기다릴 수도 있고, 공유 모빌리티 있는 곳까지 걸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치만 문제는 코를 잡아놓고 손님에게 빨리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걸어가기엔 손님에게 가는 게 너무 멀고 택시를 잡고 가려지만 택시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택시마저 잡히지 않잖아요. 제가 대리를 해보니까 바로 코앞에서 대리콜이 나올 확률은 콜이 많이 나오는 시간대나 콜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서 대기할 때 바로 잡을 확률이 높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좋은 콜밭에서 출발을 해서 목적지마저 콜이 많은 지역으로 가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콜들을 고르게 되고 못하게 되고, 제가 원하는 콜만 타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대부분 아파트거나 일반 번지로 가는 콜들이 많잖아요. 정말 단순히 뚜벅이로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익에 상관없이 걸어다니면서 하루에 한 개를 타든 두 개를 타든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알바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중교통, 공유 모빌리티, 전동 킥보드, 전동일 같은 거 말입니다. 대리운전으로 본인이 원하는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면서까지도 이런 레버리지를 사용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걸어 다니다 보니 힘든 건 당연한 거고, 그 힘든 게 쌓이다 보니 발에 염증도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15년 전에 시작한 대리운전은 정말 단순한 알바였습니다. 분유값 조금 벌고 들어가자. 그리고 낮에 일을 다시 시작을 했고 다시금 대리운전을 밤에 부업으로 오랜 기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친구랑 2인 1조로도 뚜벅이 하면서 병행을 했었고 그 친구도 걸어 다니다가 힘들 때는 친구야 오늘은 2인 1조로 같이 하자며 정말 알바로 재밌게 했던 때가 기억이 나네요. 2인 1조로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은 편하겠지만 수익을 둘이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에 수익은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위에 2인 1조로 전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십니다. 일단 편하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하루 나와서 오랜 기간 대리운전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가져가는 건 사실이죠. 특히 콜이 늦게까지 나오는 토요일은 돈을 더 벌어보기 위해 날을 새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피곤함이 장난이 아니라서 주말에만 날을 샜습니다. 수익이 변변치 않아서 대리를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 더 나은 벌이를 위해 공유 모빌리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접이식 자전거를 구입해서 혼자 일해본 적도 있고 그나마 2인 1조보단 뚜벅이보단 수익이 나았죠. 그러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기사님분들이 길거리에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어느새 구입을 해서 타고 다닌 기억도 있고 전동 킥보드가 나오다 보니 또 전동이를 타고 다니는 기사분들이 또 많이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전동이를 보고서 아 이거다. 두 손이 편하고 일단 전동이를 타고 가다가 콜 잡기도 쉽다는 얘기고 진짜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거였어요. 그런 와중에도 사건 사고 되게 많았잖아요. 전동일이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사고 났다는 뉴스부터 해서 주위 지인들에게 많은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전동일은 빨리 달리면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원이 꺼지는 전원컷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 전원컷에 얼굴을 좀 심하게 갈았었고 그 얼굴 간 와중에도 밴드를 붙여가며 대리운전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생계 때문에. 전동일 타는 분들은 전원컷이 2로 경계 대상이죠.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전원컷이 안 나는 힐도 나왔다지만 저는 예전에 다쳤던 트라우마 때문에 빨리 달리진 않습니다. 5에서 10 평균적으로 좀 빨리 달리면 25, 30까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천천히 다녔는데도 돌멩이 하나 잘못 밟아서 넘어진 게 제가 또 허리 디스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허리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을 쉬었고 그때 끔찍했죠. 아 대리운전 접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전인가 전동기를 타고 핸드폰만 보고 가다가 넘어져서 3년이 지난 지금도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근데도 저는 지금도 전동일로 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가족을 먹여 살려내야 했기 때문에. 사고 난 것에 대한 짜증은 나지만 가장으로서 의미 있었고 후회는 없습니다. 더 큰 사고 안 난 것에 대해 감사할 따름입니다. 늘 휠을 타고 다닐 때마다 사고에 대한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집에 가자, 무사히 집에 가자. 그렇게 무사히 집에 오면 그렇게 안도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제가 몸이 성한 곳이 많지가 않아요. 다른 일을 하기도 어려운 상태고 오른손목이 아파서 오른손도 못 쓰지. 허리는 디스크로 고생을 하고 있지.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왼손으로 M템포를 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고장난 허리로 M템포를 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전동일이든 전동 킥보드든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 정말 너무 위험해요. 아는 형님도 뚜벅이인데 가끔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도 사고가 나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몇 달을 고생하시더라고요. 일단 대리기사를 할 땐 이 이동수단의 레버리지는 확실히 명과 암이 있어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저는 M템포를 타고 다니면서 지난달 순수익이죠. 500을 넘겼는데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279만 3,388원 134만 1,600원 17만 2,328원 66만원 운행 내역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전부 다 순수익 기준이거든요. 59만 4,400원 이렇게 대략 해서 순수익으로 500이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550 정도. 팁 받은 것도 있고 경유비도 있고 그거는 아예 포함이 안 된 금액이니까 어쨌든 열심히만 하면 벌 수 있는 수익입니다. 제가 또 다른 수익 인증 어플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최강 대리기사 어플이라는 건데요. 쭉 내려보면
명예의 전당 있죠.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저는 이제 천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 천안 위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의 하루 일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화면인데요. 월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 수입 보세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순수익 기준입니다. 880, 860, 810, 790, 780, 750. 매출이 끼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팁하고 경유비를 같이 올려주신 거예요. 잘 하시는 분 많이 버신다고 보면 됩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최강 대리 검색하면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분들 사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두가 열심히 그리고 절실히 일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단지 수익이 아니라 하루 습관, 몇 시에 일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본인의 환경에 맞춰서 대입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 어플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입들이 대단하죠. 탁송으로 버시는 분도 있고 탁송과 대리, 그리고 대리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렇게 카카오 원플로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까지는 자신만의 부단한 노력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늘 올려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걸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어플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고를 무릅쓰고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야 하는 상황이라면 타셔야죠. 저는 탔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저보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제 가족이 힘든 것보다 제가 힘든 게 낫다는 생각으로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힘들지만 굉장히 의미 있었고 지금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도 본인들이 저를 더 아끼고 저보다 힘들게 살아도 좋다는 마음, 그게 제가 살면서 가족이라는 것만큼 삶의 의미가 큰 게 있을까요? 돈을 버는 이유가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소확행을 맛보기 위해 버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대리운전에 매몰되지 않는 삶, 그리고 낮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열심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 또는 자녀들과 한바구음 지으며 살아갈 날을 응원하겠습니다.